홍진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플라입니다. 12월 때 그러고 나서 올해 1월부터 꾸준히 공론화를 하고 있었던 그 새끼 송곳국에 대한 제보가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미 공론화를 했던 글에 종종 댓글로도 달리던 노래대회 관련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 노래대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상품 및 상금 미지급으로 방송에서 문의를 하자 참여자들을 막 영정시켰던 일 정도만 이제 댓글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인지만 하고 있었는데, 야,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진행자로 섭외가 되었던 분께서 이제 제보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24일 엠플라 시작합니다. 요약본을 먼저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1번 허니츄러스님, 가수 쇼님, 유튜버 휴봉님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했다고 구라를 쳤어. 그러더니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엠바고를 요청했대. 야이, 그랬으면 이 새끼야 제보자분도 몰랐어야지. 이걸로 유혹해가지고서는 제보자분이 속은 거 아니야. 계약금을 지급을 이미 했고, 이 제보를 주신 그 진행자로 들어오신 제보자분들 방송에 몰래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대회 당일 10분 전에 단체로 저 세 분이 노쇼를 했답니다. 저 세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접점들도 없어 보이는 저 세 분이 돈까지 받아갖고 계약을 했는데 대회 당일날 노쇼를 했대. 그래서 제보자분들은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상한 변명만 늘어났어요. 마지막. 그리고 나서 그 대회를 결국 진행을 했는데 참가자들은 상품도 못 받았어. 저는 이게 일단 최근 일인 줄 알았는데, 작년 24년도 약 7월 13일경 노래대회의 진행자로 섭외가 됐습니다. 저희 제보자분이. 송곳이는 심사위원으로 허니츄러스님, 가수 쇼님, 유튜버 휴봉님이 섭외되어 있다고 제보자분들을 꼬셨습니다. 제보자분도 의심이 돼서, 아니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게 인맥이 다 있다, 특징인데 저한테 그 사기치려고 할 때도 모든 게 다 예약 다 끝나 있다고 구라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분들한테 그럽니다.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비밀 유지 계약이 맺어져 있다고 엠바고를 요청을 했대요. 제보자분은 이 심판진, 송곳이 새끼가 말한 건데, 진짜 심판진이 뭐냐, 심판진이. 이 새끼가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 보면 심판진이라고 써놨는데 심사위원이지 심판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분은 명단을 보고 이게 가능하냐면서 의문을 가졌는데, 아는 사람들 중에 네임드가 저분들밖에 없다며 인맥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미 대본까지도 커미션 의뢰를 해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간에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나서 심사위원으로 거론된 분들께 소속사와 개인 메일로 제보를 다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들은 다 하셨는데 휴봉님만 답장이 먼저 왔습니다. 이런 대회를 참여하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송곳이는 닉네임 본 적도 없다. 이 소송비가 더 깨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명예훼손적으로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응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송곳이는 이 심판진들이 이 제보자분들 방송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보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 하면서 또 구라를 까댑니다. 이 부분이 웃긴 게 치지직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청자 목록이 안 나오니까 저딴 사기를 쳐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치지직은 좀 저런 사기꾼이 좀 활동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뭔가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후에 그런 말을 해요. 저 세 분 중에 두 분은 확정인데 모시는데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너무 비싸다. 아니, 세 명 다 섭외 끝나 있다며. 섭외라는 말을 몰라? 단어의 의미를 몰라? 그러던 중 급격하게 송곳이가 이 제보자분들한테 그럽니다. 이 심판진들이 단체로 노쇼가 났다.
제보자분께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해가지고서는 제보자분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해라 했더니 나도 불과 10분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미리 알려드리냐 하면서 역으로 화를 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되게 심각한 사안이 되는 게 실제로 저기 거론되신 인원분들이 돈까지 받아서 섭외가 되었는데 무책임하게 단체 노쇼를 했으면 이게 그냥 단순 노쇼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심사위원으로 거론된 저 세 분은요 뭐 인방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아니면 뭔가의 인맥에 접점이 없고 연관성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단체 노쇼? 대회 당일날? 설명이 안 되죠. 솔직한 말로요 저기서 한 분이라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대회 시작 10분 전에 노쇼? 섭외기가 들어갔다고 한 상황? 이게 현실이면요 공로라는 물론이고요 오히려 저분들이 나락행입니다. 반대로 이게 구라면 저분들께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그래서 당시에 제보자분은 시간을 명시하면서 진행자들이 납득이 가능한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행자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아무런 신뢰성이 없다라고 말을 전하자 다시 심판진들은 섭외하면 된다. 심판진이라고 부르는데 읽는 저도 불편해요. 심판진이 뭐야 심판진이. 답변을 하는 게 비밀유지 협약을 넣어서 계약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노쇼 권한 인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스스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신뢰를 잃었건 말건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정상화시키겠다. 사실 이 노쇼의 가장 큰 원인은 계약금을 미뤘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송구사 이 새끼야 실제로 섭외를 진행했어도 계약금이든 섭외비든 입금을 안 했으면 그게 섭외가 된 거냐 그냥 논의 중인 거지. 그리고 그걸 사건 당일날 노쇼를 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새끼야. 네가 돈 입금 못해서 안 온 거지. 이 새끼 특징이 이전에 공론화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 새끼가 뭔가 이 꽂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딱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 단어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자꾸 넣어서 이제 막 꾸역꾸역 막 연결을 해갖고 말을 하는데 우리한테 있었던 일 당시에는 그게 이제 협상 테이블이었어요. 협상 테이블. 오죽하면 뭐 펜션 예약하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결렬 이 지랄을 해야 되는데 펜션은 돈 주고 예약하고 이용하고 나오고 그냥 수칙대로 이용하고 나오면 끝인데 협상을 뭘 합니까? 무슨 펜션을 협상 테이블을 가져갑니까? 제보자분은 그 변명을 듣고 이제 다 구라구나 알고 있죠. 아는 상황에서 저런 변명을 들으면서 이제 계약사항을 네가 언급을 했으니 심사위원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니 심사위원이 유추가 되는 정보를 가리고 우리에게 계약서를 공개를 해라. 이것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네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다. 또한 당일날까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쇼가 되었다면 그것을 왜 진행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신뢰를 잃었건 말건이라는 표현은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여러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를 믿고 우리는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표현은 우리를 완전히 농락한 거다 라고 전달을 하자 송곳이 새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쇼는 꽤 자주 있고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이 사람들이 안 되면 새로 구하면 된다. 지금 와서는 노래에 종사하신 분들이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섭외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완벽한 콘텐츠라는 것은 없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의지가 없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인은 해결하려고 하고 음악 종사자분들과 급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대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속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씁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대본에다가 이만큼까지 정리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디코가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을 보면요
문맥도 안 맞고 문장도 이상하고 맞춤법 다 틀려고 읽다가 짜증이 막 진짜 이씨 대본 쓰다가 저거 보면서 짜증이 나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제보자님은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고 너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겠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답도, 왜 노쇼를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납득되는 부분도 없다. 노쇼는 흔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노쇼를 공지 않아도 상관없다로 이어질 수 있는가? 너의 말대로 신뢰는 하지 않을 테니 납득은 시켜라.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보자님은 진행자 둘은 보이콧을 진행하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자 송고씨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밖으로 돌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제보자분을 협박을 합니다. 제보자분은 송고씨가 뭘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 쪽에다가 제보를 하시게 됐고요. 제보자분과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까 새벽에 짧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자분, 송고씨 때문에 이제 제보를 제가 듣고서는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작년 그 노래대회 사건으로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이제 그 다른 내용보다도 가장 이제 웃겼던 게 심판진이라고였고 판정단에 허니추러스님, 가수 효님, 유튜버 휴봉님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거 처음 보셨을 때 좀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송곳이라는 사람이 좀 규모가 작은, 그리고 전에 이런 노래 대회를 했을 때도 전혀 이런 인맥을 동원하지 않았던 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이게 뭐 되는 일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송곳에 대한 그런 이상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는 뭐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저렇게 대형 분들이 언급이 되면 사실 조금 펌핑 받고 싶은 느낌도 약간 기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런 거에 좀 순간적으로 홀리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욕심이 있었죠.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저분들하고 커넥션이 닿으면은 그만큼 제 방송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잠깐 뭐 좀 이성적인 판단 그런 게 흔들렸던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절대 안 될 라인업인데 순간 그때는 왜 그러는지 한 번씩 이렇게 혹하게 되죠. 그쵸?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그 내용들을 보게 보면은 이제 갑자기 저분들이 다 노쇼를 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나요? 여기서부터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 순간에 여태 왜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절대 이거를 엠바고로 걸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는지, 어떤 힌트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뭐 그런 여태까지 정보들을 숨겨 오려고 했었던 그 송곳의 모든 행동들이 이게 다 사기고 거짓말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둘러했던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그걸 보면서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보자분 외에도 한 분이 더 같이 당하셨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네. 혹시 그분이랑은 아직 연락하시나요? 지금은 연락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뭐 엠바고가 걸려 있고 이게 뭐 심판진들 뭐 이렇게 외부로 유출하면은 뭐 비밀 유지 협약 위반으로 뭐 고소를 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정확히 이거를 유출하면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언급한 적이 없고, 그냥 여태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밖에 언급할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까지만 했지, 그냥 이걸 딱 잡아가지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이제 뭐 저희가 인터뷰를 뭐 이렇게 길게 딸 생각은 없고요. 혹시 뭐 저 사기꾼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참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 송곳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 지금이야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공론화 하신다고 하길래 증거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를 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진짜 뭐 당했다는 허탈함, 그리고 좀 열심히 준비해 온 거가 다 물거품이 된 느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할 거다라면서 기대치 잔뜩 높여놨는데 그거를 또 못하게 된 그거에 대한 미안함,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그 사건이 있었던 며칠간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네. 뭐, 좀, 반성하라는 말도 솔직히 하기 싫고요. 그냥, 죄값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그러면 한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사실 스트리머 마음 스트리머가 가장 잘한다고 준비하던 콘텐츠 자빠지면은 그거만한 진짜 상심감이 없거든요. 그쵸. 요 부분 혹시 제가 방송에서 좀 공개를 해도 될까요? 오늘 녹취한 거는? 네, 제 신상만 드러나지 않으면 공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방송은 이제 오늘이구나. 이제 화요일 6월 24일 오후 한 8시에서 9시경에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공론화할 때 제보자분의 요 인터뷰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제보자분과 인터뷰를 잠깐 짧게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회를 참여했던 참여자 한 분도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 또한 본인이 예상하신 대로 상금 수령 및 상품 수령은 하지 못하였고 모든 분들이 다 못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 대회 2등을 하셨던 분이 제 지인이 되셔가지고 저랑 알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자 영정 먹였다는 제보도 이미 있었고요. 이 제보자분은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 근데 역시나 선 연락은 없었고 그 후로 잠수를 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사기 등으로 다수에게 고소 때려 맞아놓고 지금 법원 출석은 안 하면서 취지직이나 유튜브에서 뻔뻔하게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골 때린 게 얼마 전에 버추얼 변호사인 분이 있어요. 그분 방송에서 떠들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께서 저격을 하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파티 사기, 이렇게 제보자분에게는 그런 대회 사기, 다른 제 지인분에는요 또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그분께서는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 근무 중이었고 평소 놀기를 좋아하던 송곳이가 그분이 추천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다 끝마친 상황이었고 송곳국 본인이 가입하겠다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가입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서 한 달치 보험료인 58,000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게 됐습니다. 다음 주 안에 갚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고 뭐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상환이 이루어질 거를 예상을 했는데 약속한 입금일은 계속 미뤄졌고 이 지인분께서 먼저 언급하지 않으면 늦어진다,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근데도 송곳국은 술자리나 놀러다닌 인증사진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송 그 커뮤니티에도 가보면요 맨날 그렇게 막 허세를 부립니다. 지인분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나 카카오톡과 DM으로 어이없다는 점을 표현하며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전화 무시, 카톡 일십, 인스타 DM 일십뿐이었습니다. 결국 지인분은 송곳굿이 알려준 서브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그의 자칭 여자친구와 통화하여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송곳국은 그 빌린 돈을 입금을 했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여자친구를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곳국은 약 일주일 사이에 갚을 수 있다면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갔지만 먼저 언급하지 않는다며 변제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일말의 연락조차 없었으며 그 와중에 술을 마시러 다니거나 오프라인 행사, 석호, 일패 등 참석하는 것은 빠지지 않았으며 그분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해약했습니다. 모든 연락은 무시를 하며 자칭 여자친구를 통해 강한 척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남기셨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까지 보여줬던 행동과 동일하게 전화는 받지 않고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사건들이 상당히 많고요. 당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약 9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급여 혹은 대금 미지급, 타인 혹은 서브컬처 관련 행사, 부스 상품으로 판매할 물품을 아는 업체가 있기에 해당 업체 본인이 싼 값에 대리발주 신청을 해주겠다며 20만 원을 대신 입금받았고, 입금받은 후 대리발주에 대한 진행이 일절되지 않았기에 입금한 20만 원과 이후 판매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손해까지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해당 건은 대리발주 사기로 약 20만 원 플러스 판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금을 포함하며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전 피해에 따른 이제 또 다른 공론화 글도 있었고요. 커미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갖고 지급하지 않는 과정이 비슷한 흡사하게 흘러간 공론화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 또한 피해자 모임 카카오톡 채팅방에 속해 있는 피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 피해에 대한 또 다른 공론화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죠. 스트리머 파티를 기획했다. 참가비는 7만 원이다. 파티에 사용될 장소, 주류, 차비 등은 비용은 본인의 사비와 업체의 협찬 및 지원이라고 말했지만 파티당에 스트리머들이 모였지만 파티 장소에 송곡국이 말한 주류와 음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돈 없다 배째라 시전했죠. 뭐 이번에 그 노래대회 그것도 있었고요. 오늘 한 거 지인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범법과 위법 행위에서 불법 개인 사채 이용 및 해당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급전 대출이라고 해갖고 돈 한 번 빌리면은 매주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약간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불법 대출 주변인들 막 그 핸드폰에 있는 막 연락처 같은 걸 받아가고 이 새끼가 돈을 안 갚으면 주변인들 괴롭히는 그거 있죠. 그런 돈을 안 갚아서 지인들에게 번호가 다 유출이 되었고 당시에 모 동인계 작업자 플레이어 모임 오픈 채팅방의 참여자들 번호 죄다 유출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상한 문자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요 업체가 이 송곳국에 대해서 영상을 박제한 것도 인스타에 있어요. 가보면 뭐 문자 보내지 마세요 어쩌라고, 이거 딥페이크인 거 아니니까 개수작 부리지 마라, 어떻게 이게 딥페이크냐, 지난번에 연락 오더니 낌새 안 좋아서 씹었는데 이 모양으로 쳐 사는구나, 이런 댓글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뜬금없이 제 그 지인분에게 연락이 와서 돈 많이 필요하냐라고 연락한 후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이 있다며 전세대출 사기 브로커를 소개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 대출 이런 쪽도 지금 사람 엮어가지고 꽤 당한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마플샵, 본인이 굿즈 사업 공방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사기를 많이 쳤었고요. 마플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적인 통화를 마쳤었고, 사업자를 냈던 게 있었고 그 사업자도 제가 갖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방송에서 까지는 않는데, 심지어 센박도 사칭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 수를 올해 한 5월쯤 기준으로 요약을 하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6명, 개인 전화번호 유출은 셀 수 없고, 커미션비 미지급 4명, 급여 미지급 2명, 1명은 고소 승소, 피해 산정금액 총 855만원, 전세대출 브로커 소개 2명, 한 분은 해당 사건으로 극심한 PTSD 발생, 발주 사기 2명, 단순 금전 피해도 최소 6명 이상 추정으로 한 분이 2건 이상의 피해를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송곳국은 이전부터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지인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본인이 했던 행위가 진실임을 긍정하는 꼴이기에 못할 겁니다. 라운지에 썼던 글들, 글 내려갈 때 네이버 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글을 제거를 한다라고 답이 왔었어요. 소명을 하라고 해서 소명을 했는데 네이버 측에서는 글을 내렸는데 왜 그랬는지 올해 4월인가 5월쯤에 그 2차 글은 날라갔는데 1차 글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존심을 굽혀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하더라도요.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공익적인 방송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또한 피해 사실의 열거에 불과하기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쓸 것이고 치지직판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찾아낼 겁니다. 아직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스트리머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잇감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제 방송이나 글을 보신 분들이면 제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요.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용들 찾아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분도 이제 공론화를 시켜놓은 글이 있으니까요. 어느 쪽으로든 제보를 하셔도 저희는 공유를 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조금 규모가 작은 학고 스트리머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사기치려고 하는 이 쓰레기 새끼, 너는 내가 진짜 끝까지 문다. 너 잘못 걸린 거야, 이 새끼야.